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겨울, 차가운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민정아, 약보다 더 좋은 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음식이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깨달았죠. 그 후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해결책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분들, 온갖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더 지쳐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할머니와 그 생강차를 떠올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겨울만 되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속부터 차가워지는 느낌,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자도 새벽에 추위에 깨는 일 말이에요. 저 역시 연구실에서 밤늦게 일하다 보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생강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채 10%도 안 돼요. 대부분 그냥 매운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생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몸의 온기를 되살리는 보약으로 사용해온 대단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중국의 고대 의학서인 신농본 초경에서는 생강을 상급 약재로 분류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재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생강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점이었어요.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염증, 면역력, 심지어 우울감까지 개선되거든요. 마치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을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너무 진하게 우려서 속만 쓰리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어서 효과를 못 보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강이 몸에 열을 내니까 고혈압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해요. 오늘은 이런 모든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생강이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추위와 피로, 소화불량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시는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 조상들이 생강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이 그 지혜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겨울나기 고민을 나눠주세요. 지난주 강릉에 사시는 74세 김정수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매년 겨울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혈액순환이 약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분이 생강차를 권해주셨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있을까 싶어 망설이셨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씩 넣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손끝이 서서히 따뜻해지더니 한 달 뒤에는 밤마다 깨던 잠이 깊어졌다고 하시네요. 김정수님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재료가 아니라 체온과 순환, 그리고 면역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자연의 기초 에너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생강의 가장 놀라운 효능들과 올바른 섭취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하루 단 한 가지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생강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겪어온 냉증과 피로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이 몸에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생강의 5가지 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혈액순환 촉진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일본 도쿄 위생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후 말초 부위의 온도가 평균 1.2도나 상승했다고 보고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수님처럼 겨울철 냉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넣어 우려내서 마시시면 됩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 손발이 차서 잠들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생강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쇼가올이라는 물질은 체내 염증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독일 본대학교 연구진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쇼가올이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부산의 윤미자님은 68세인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그런데 2주간 꾸준히 생강차를 마신 뒤로 통증이 한결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되는데 관절염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절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염증 완화 방법도 함께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져 식후에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생강을 섭취한 후 위 운동이 25%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용수님은 70세인데 식사 후마다 배가 답답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식후 15분 이내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후로 더부룩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생강을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희석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에 늘 배가 답답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강차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정유 성분들이 우리 몸의 백혈구 활성을 높여서 감기나 독감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생강 추출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어요. 인천에 사시는 송은자님은 65세인데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생강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잦던 감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네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강을 슬라이스로 썰어서 꿀과 함께 유리병에 재워두시고 하루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 절임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생강으로 미리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생강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더 잘 돌게 해주고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0%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인천의 박선영님은 55세인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다음 검진에서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홍차에 생강과 흑설탕을 조금 넣어서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나 혈관 관리를 혹시 미뤄두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변화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강의 5가지 주요 작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속 생강 활용법을 완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상 직후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물 한 잔은 잠들어 있던 위장과 간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밤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얇게 썬 생강 23조각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물을 더 넣어서 희석해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속이 자주 더부룩한가요? 그렇다면 생강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식사 후 생강절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새콤달콤한 생강절임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해서 식후 소화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드신 후에 효과가 좋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식초와 설탕에 하루 정도 재워두시면 되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절임액에 소금과 식초 양을 줄여서 염분 섭취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속이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생강절임 한두 조각이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찜질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아랫배 냉증이나 생리통,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생강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깨끗한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2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온열 효과와 함께 생강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복부 순환을 개선시켜줘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건을 한 겹 덧대시고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힌 후에 사용하세요. 아랫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생강찜질로 따뜻하게 관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생강꿀청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또는 기침이 날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생강과 꿀을 1:1 비율로 섞어서 유리병에 보관하시고 하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열에 약한 성분들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시는 것이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자주 나시나요? 생강꿀청 한 스푼이면 목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생강가루를 활용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외출이 잦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좋은 대안이에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강가루를 하루 1g 이하로 소량만 사용해서 따뜻한 물이나 수프, 심지어 커피에도 한 꼬집씩 넣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밖에서도 간단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가요? 생강가루 하나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여섯 번째는 생강 종욕을 하는 방법입니다. 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려요. 세숫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붓고 생강즙 23스푼을 넣어서 15분 정도 조욕을 하시면 됩니다. 발끝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욕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이 차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으시나요? 생강 종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생강 오일을 활용한 마사지 방법입니다.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리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에 생강즙을 몇 방울 넣어서 결리는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생강의 온열 효과와 함께 마사지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이 더해져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오일의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시고 마사지 후에는 깨끗이 씻어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서 목과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생강 오일 마사지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시면 향신료에서 진정한 건강 습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생강이 단순히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가 아니라 몸의 온도를 되살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의 회복제라는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생강은 속을 자극해서 위에 부담을 준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매운 것이니까 몸에 열이 나서 오히려 해롭다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적당한 온도와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섭취했을 때의 놀라운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 냉증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가 편해지면서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면역력도 높아져서 환절기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잠이 깊어져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실제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의 김영희님은 72세인데 생강차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0년간 복용하던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대전의 박창수님은 69세인데 매일 아침 생강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겨울철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며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신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광주의 이순자님 이야기예요. 75세이신데 당뇨 때문에 발끝 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울마다 동상 위험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생강종육과 생강차를 병행한 지 2달 만에 발가락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첫 주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정도만 있을 겁니다. 2주째부터는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한 달쯤 되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활력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될 거예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단순히 몸이 따뜻해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거든요.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활력도 되찾을 수 있고요.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면 환절기 감기는 물론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자연의 선물을 무심하게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증과 소화불량은 계속될 것이고 면역력 저하로 자주 아프게 될 거예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떨어져서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단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침 생강차 한 잔이에요. 얇게 썬 생강 23조각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어서 맛을 조절하시거나 생강의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70대, 80대가 되어도 손발이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며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꿈이 바로 생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의 온도를 1도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이상 향상되고 각종 질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온 관리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또한 겨울철 실내 온도 관리법부터 따뜻한 잠자리 만드는 법,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종합적인 온도 관리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신다면 오늘부터 따뜻한 생강 한 잔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